제1장 두 마리 개구리.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버린 지 오래로 벽돌은 이끼로 덮여 있고 물은 까맣게 고여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마리 개구리가 그만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는 성격이 급하고 소리가 큰 놈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목소리가 낮은 놈이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나가지? 큰 개구리가 물장구를 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우물 안에서 크게 울렸다. 조용히 해. 일단 둘러보자. 작은 개구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우물 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뭘 둘러봐. 이 벽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 같은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큰 개구리는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포기하면 안 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작은 개구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벽의 틈새를 하나씩 확인하며 발판을 찾고 있었다.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큰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물속에서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반면 작은 개구리는 묵묵히 벽을 기어 올랐다. 한 번, 두 번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발가락은 벽돌 사이의 작은 틈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만해. 소용없다고.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계속 올라가려고 해? 큰 개구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나 작은 개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발짝씩 올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큰 개구리는 지쳐서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아, 정말 끝이야.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작은 개구리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올라가려고 해? 큰 개구리가 비웃듯 말했다. 작은 개구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개구리였다. 큰 개구리의 절망적인 말들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작은 개구리가 우물 입구에 도달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우물 밖으로 뛰어올랐다. 어떻게? 큰 개구리가 놀란 목소리로 위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미 작은 개구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작은 개구리는 우물 밖 풀밭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상처난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는 비로소 소리를 냈다. 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쁨으로 가득했다. 우물 아래에서는 큰 개구리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는 여전히 물 위에 떠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포기한 그 순간부터 그는 정말로 우물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러 왔다. 그들은 우물 안에서 떠있는 큰 개구리를 발견했다. 어머, 개구리가 우물에 빠져 있네. 가엾어라. 얼마나 무서웠을꼬. 사람들은 큰 개구리를 건져내 근처 연못으로 옮겨주었다. 하지만 그 개구리는 이미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한편 작은 개구리는 숲속 작은 연못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개구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소리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으로 표현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마.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개구리의 이야기는 숲속 동물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은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작은 개구리는 여러 번의 겨울을 견뎠고 봄마다 더욱 지혜로워졌다. 그는 이제 숲의 어른 개구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또 다른 어린 개구리가 연못에 찾아왔다. 그 개구리도
어디선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절망하고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린 개구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작은 개구리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단다. 너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소리와 너를 위로 이끌어주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어린 개구리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개구리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순간이란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소리만 들어보렴. 그날 밤 어린 개구리는 작은 개구리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높은 우물벽을 올라가는 작은 발가락들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어린 개구리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작은 개구리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연못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다. 새들의 지저귐이 숲을 깨웠다. 작은 개구리는 물 위에 떠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은 우물 안에서 보던 작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세상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우물에서 나오려고 애쓰던 그날 밤 정말로 자신을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큰 개구리의 절망적인 말들을 듣지 못한 것이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희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작은 개구리를 보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다. 저 개구리 좀 보렴. 참 의젓하게 앉아있구나. 할머니, 개구리도 생각을 할까요? 그럼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법이야. 할머니와 손자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작은 개구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작은 개구리는 연못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작은 생명들이 도움을 청해올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우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숲속은 고요했다. 별들이 연못 위에 반짝였다. 작은 개구리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끝없는 하늘과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제2장 쥐와 소의 경쟁. 아득한 옛날, 하늘 높은 곳 천상계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다. 옥황상제가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다. 짐이 하늘의 별자리를 정하려 한다. 모든 동물들아, 내일 해가 뜰 때 천상계 대궐 앞에 모여라.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위험차고 엄숙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12동물을 별자리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흥분했다. 하늘의 별자리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영광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들뜬 것은 마을 외양간에 사는 커다란 황소였다. 그는 평소 자신의 힘과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번엔 내가 1등이다. 소는 우렁찬 목소리로 기운차게 말했다. 나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동물이 또 어디 있겠어? 해 뜨기 전에 미리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작은 생쥐가 있었다. 그는 평소 외양간 구석에서 조용히 살던 작고 영리한 쥐였다. 소영님 말씀이 옳습니다. 쥐가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저 같은 작은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도 짧고 힘도 약한데. 그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소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쥐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소는 정말로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났다. 아직 별들이 반짝이는 깊은 밤이었다. 좋아, 이제 출발한다. 소는 힘차게 소리치며 외양간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있었다. 터벅터벅터벅. 소의 발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천상계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등 위에 작은 생쥐가 올라타 있다는 것을 말이다. 히히. 미안해요, 소형님. 쥐는 소의 털 사이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조금은 미안한 기색이 있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소는 밤새도록 걸었다. 그의 성실한 성격답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걸었다. 후, 후. 이 정도면 분명 1등이겠지? 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멀리 천상계의 대골이 보였다. 저기다. 저기가 바로 옥황상제님의 대골이구나. 소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대골을 향해 달렸다. 터벅터벅터벅. 다른 동물들은 아직 멀리서도 보이지 않았다. 소는 정말로 가장 먼저 도착할 것 같았다. 드디어 천상계의 대골 입구에 도착했다. 휘황찬란한 대문이 소의 눈앞에 펼쳐졌다. 헉헉. 드디어 1등이다. 소는 숨을 헐떡이며 기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하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쪼르르르.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소의 등에서 작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저 먼저 들어갑니다. 쥐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소의 코앞에서 재빠르게 대골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쥐야, 너는 언제부터 내 등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쥐는 벌써 대골 안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옥황상제님, 저 여기 왔습니다. 쥐의 목소리가 대골 안에서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당당했다. 호호, 내가 첫 번째로구나. 옥황상제의 온화한 음성이 들렸다. 그럼 너는 12지의 첫 번째 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라. 소는 허탈한 표정으로 대골 앞에 서 있었다. 곧이어 대골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두 번째였다. 내가 두 번째구나. 축의 자리를 가져라. 옥황상제가 소에게 말했다. 소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네, 알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편 쥐는 대골 한 구석에서 기뻐하고 있었다. 야호! 내가 1등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헥헥. 벌써 쥐랑 소가 와 있네. 호랑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풍당당했다. 나는 세 번째인가? 어떻게 쥐가 1등을 했지? 깡충깡충. 나는 네 번째다. 토끼가 통통 튀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님도 오셨군요. 그래, 다섯 번째로군. 용의 목소리는 깊고 신비로웠다. 이어서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으로 도착했다. 각각의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이 모인 후 옥황상제가 말했다. 이제 12지가 모두 정해졌다. 너희들은 앞으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거라. 그런데 호랑이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쥐는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분명 소가 가장 먼저 출발했는데. 모든 동물들이 쥐를 바라보았다. 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실은 소형님 등에 올라탔습니다. 쥐의 목소리는 솔직했지만 조심스러웠다. 뭐라고? 동물들이 일제히 놀라며 소리쳤다. 그건 반칙이야. 비겁해. 다시 해야 해. 동물들의 항해 소리가 대골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동물들을 진정시켰다. 잠깐, 모두 조용히 하거라.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하지만 위험이 있었다. 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죄송합니다. 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작고 약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하늘의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의 등에 올라탄 것이냐? 네. 하지만 소영님을 속인 건 아닙니다. 소영님이 성실하게 밤새 걸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마지막에는 제 힘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것만큼은 제 능력이었어요.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칙이 아니라 지혜로구나. 네? 동물들이 의아해했다. 생각해보거라. 쥐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느냐? 옥황상제의 말에 동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쥐는 소를 해치지도 않았고 소 역시 두 번째라는 좋은 자리를 얻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야. 쥐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거네. 소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 쥐야. 너도 살아야 하니까. 소의 목소리는 이해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미리 말해줘. 깜짝 놀랐잖아. 히히. 고마워요, 소형님. 쥐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이제 정말로 결정되었다. 옥황상제가 선언했다. 쥐는 자, 소는 축, 호랑이는 인. 이렇게 12지가 정해졌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12동물들은 각각 아름다운 별자리로 변해갔다. 그 중에서도 쥐의 별자리는 가장 앞자리에서 반짝였다. 작지만 영리하게 빛나는 별들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동물들이 감탄했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12지를 이용해 해와 달 그리고 해를 셌다. 쥐띠 해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소띠 해였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말이야 하늘에서 12지를 정할 때가 있었단다. 할아버지, 왜 쥐가 1등이에요? 쥐는 이렇게 작은데? 손자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호기심에 찬 소리였다.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는 온화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쥐는 비록 작았지만 머리가 좋았단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지. 그럼 속임수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세상에는 힘이 센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때로는 머리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아, 그렇구나.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쥐자리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작지만 영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외양간에서는 소 한 마리가 여전히 성실하게 여물을 먹고 있었다. 그 옆 구석에서는 작은 쥐 한 마리가 곡식을 갉아먹고 있었다. 소영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너도 조심해서 다녀라. 소는 여전히 우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나 원망이 없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늘의 별들도 그랬다. 쥐자리는 작지만 영리하게, 소자리는 크고 성실하게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별들을 보며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성실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쥐처럼 작고 약하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면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었다. 외양간에서는 쥐와 소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그들의 별자리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해주면서 제3장 까마귀와 물독.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오래된 우물터가 하나 있었다. 그 곁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기와집이 서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커다란 물독이 놓여 있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온 산천이 말라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 어느 무더운 오후 한 마리 까마귀가 갈라진 목을 하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깍! 깍!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메마르고 애처로웠다. 그는 이미 사흘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물이 있을 곳이 없을까? 까마귀의 목소리는 갈증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힘없이 날개를 파닥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멀리서 기와집이 보였다. 까마귀의 눈이 반짝였다. 저기 사람이 살던 집이 있구나. 까마귀는 남은 힘을 다해 그 집을 향해 날아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며 있었다. 기와집 마당에 내려앉은 까마귀는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물은 바닥이 훤히 보이도록 말라 있었다. 헤이,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까마귀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커다란 물독이었다. 저게 뭐지? 까마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물독 가까이로 다가갔다. 물독은 사람 키만큼 높고 아가리는 좁았다. 까마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어 보니 맨 아래쪽에 조금의 물이 고여 있었다. 물이다. 정말 물이 있어. 까마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하지만 곧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저 밑까지 부리가 닿겠어? 물독은 너무 깊었고 물의 수위는 너무 낮았다. 까마귀가 아무리 목을 길게 늘여도 물에 닿을 수 없었다. 안 돼. 이럴 수가. 까마귀의 목소리는 다시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까마귀는 물독 주위를 빙빙 돌며 생각했다. 물독을 넘어뜨릴 수도 없었다. 너무 무겁고 단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까마귀는 간절한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 생명수가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까마귀의 시선이 마당 곳곳에 굴러다니는 자갈들에 멈췄다. 잠깐, 혹시 까마귀의 목소리에 번뜩하는 영감이 담겼다. 만약 저 돌들을 물독 안에 넣으면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까마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 돌멩이를 하나씩 넣으면 물의 높이가 올라갈 거야. 까마귀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부리로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독 안에 떨어뜨렸다. 퐁당! 작은 소리와 함께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물의 높이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오, 정말 올라갔어. 까마귀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하나 더. 까마귀는 두 번째 돌멩이를 집어넣었다. 퐁당! 또다시 물이 조금 더 올라왔다. 됐어. 이 방법이 맞아. 까마귀는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보였다. 까마귀는 쉬지 않고 돌멩이를 나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20개. 돌멩이가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퐁당, 퐁당, 퐁당.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휴, 휴. 까마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갈증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까마귀는 자신을 격려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여전히 돌멩이를 나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퐁당, 퐁당. 돌멩이들이 쌓여갈수록 물의 높이는 조금씩 올라갔다. 이제 까마귀의 불이 끝까지 30cm 정도만 남았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까마귀의 목소리는 피로하지만 흥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에 다른 동물이 나타났다. 들개 한 마리였다. 까마귀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들개의 목소리는 거칠고 의심스러웠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 왜 돌멩이를 물독에 넣고 있어? 들개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걸로 뭘 하겠다고? 까마귀는 잠시 돌아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퐁당! 또 하나의 돌이 들어갔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들개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런 쓸데없는 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물을 찾아봐. 까마귀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퐁당! 퐁당! 정말 고집센 놈이군. 들개는 화가 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까마귀는 홀로 남아 계속 일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퐁당! 마침내 물의 높이가 까마귀의 부리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다. 드디어! 까마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부리를 물에 담갔다.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그의 마른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꿀꺽, 꿀꺽. 까마귀는 맛있게 물을 마셨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 살았다. 까마귀의 목소리는 만족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갈라졌던 목소리도 이제 촉촉하고 맑아졌다. 그는 배가 부를 때까지 물을 마신 후 물독 가장자리에 앉았다. 노을 빛이 그의 검은 깃털을 붉게 물들였다. 정말 다행이었어. 까마귀는 감사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 그 들개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이고 있었다. 헉헉, 물이 없어. 들개의 목소리는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까마귀야, 너 정말 물을 마셨구나. 들개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한 거야? 아까는 그렇게 깊었는데. 까마귀는 들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돌멩이를 넣어서 물 높이를 올렸어. 까마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들개의 목소리는 감탄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도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들개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까마귀는 잠시 생각했다. 아까 자신을 비웃던 들개였지만 같은 생명체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내가 직접 해야 해. 까마귀의 목소리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했다. 돌멩이를 더 넣으면 물이 더 올라올 거야. 내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들개는 고마운 마음에 꼬리를 흔들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들개는 즉시 입으로 돌멩이들을 물어다가 물독에 넣기 시작했다. 까마귀보다 훨씬 큰 돌들을 넣을 수 있어서 물 높이가 빠르게 올라갔다. 퐁당, 퐁당, 퐁당. 얼마 후 들개도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꿀꺽꿀꺽. 아, 시원해. 들개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까마귀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들개는 고마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하는 일을 비웃어서. 괜찮아.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까마귀의 목소리는 너그럽고 이해심이 깊었다. 그날 밤 까마귀와 들개는 물독 옆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까마귀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들개가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까마귀는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대단해.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거야. 들개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들은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토끼, 다람쥐, 고라니, 심지어 여우까지.
정말 돌멩이로 물을 마셨다고요? 토끼가 신기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까마귀는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람쥐가 존경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까마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다. 동물들은 모두 까마귀의 방법을 따라했다.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게 돌멩이를 나르며 물을 마셔갔다. 정말 신기해. 까마귀는 똑똑해. 우리도 배워야겠어. 동물들의 칭찬 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우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다. 모두들,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까마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물들은 까마귀의 말에 더욱 감동했다. 며칠 후 마을에 비가 내렸다. 단비가 온 산천을 적셨다.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렀고 나무들도 푸르름을 되찾았다. 동물들은 이제 물을 구하기 쉬워졌지만 여전히 그 물독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까마귀가 알려준 지혜도 잊지 않았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자.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자. 작은 노력도 계속하면 큰 결과를 만든다. 동물들은 까마귀에게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한편 마을 어귀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손자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따뜻했다. 옛날에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아버지, 까마귀가 정말 그렇게 똑똑해요? 큰 손자가 신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까마귀는 원래 머리가 좋은 새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의미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손자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도 머리를 잘 쓰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격려와 믿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까마귀는 혼자 물을 다 마시고 끝낸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도왔단다. 지혜는 나누어야 더 값진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까마귀와 물독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 그 물독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각자의 마음에 교훈을 새겨갔다. 까마귀는 여전히 그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는 늙어서 예전만큼 빨리 날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어느 날 어린 까마귀 한 마리가 찾아왔다. 어르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요? 어린 까마귀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어떤 이야기 말이냐? 늙은 까마귀는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물독에 돌멩이를 넣어서 물을 마신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구나. 늙은 까마귀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이란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어린 까마귀는 의외라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누구든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지혜가 나오게 마련이야. 늙은 까마귀의 목소리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이고. 어린 까마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럼 기억해라.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늙은 까마귀의 마지막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교훈은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져 내려갔다. 지혜가 힘보다 크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다. 제4장 지혜로운 개미. 옛날 깊은 산골 마을 뒤편 언덕에
작은 개미굴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봄이 오자 개미는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벌레들이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을 때부터 말이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개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찬 의욕으로 가득했다.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개미는 굴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정도였지만 그의 눈에는 벌써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보였다. 바로 그때 나무 위에서 매미 한 마리가 내려왔다. 야, 개미야. 벌써 일하고 있어? 매미의 목소리는 느긋하고 여유로웠다. 아직 봄인데 뭘 그렇게 서둘러? 안녕, 매미야. 개미는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여름 준비를 하고 있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하거든. 아직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뭘? 매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노래나 부르며 놀 거야. 맴. 매미의 노랫소리는 맑고 아름다웠다. 그것도 좋겠네. 하지만 나는 일부터 해야겠어. 개미는 친근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개미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으쌰. 오늘도 화이팅! 개미는 매일 아침 기운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개미는 온갖 곡식 알갱이들을 모았다. 보리알, 밀알, 콩, 옥수수, 무엇이든 겨울 양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개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곡식들을 골라냈다. 겨울에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곡식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개미는 그것들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려서. 개미는 신중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며 곡식들을 햇볕에 바짝 말렸다. 그리고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개미의 지혜는 단순히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매미는 여전히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맴. 여름은 정말 좋아. 매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즐겁고 자유로웠다. 어느 날 개미가 무거운 곡식 더미를 나르고 있을 때 매미가 내려와 말했다. 개미야, 너 정말 대단해. 하루 종일 일만 하네. 고마워, 매미야. 개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아닌 보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여름은 아직 길잖아. 매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개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게다가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매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인생이 일만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 말도 맞아. 하지만 즐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개미는 지혜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즐거워. 그게 내 행복이야. 여름 한복판이 되자 개미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졌다. 다른 벌레들은 더위에 지쳐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도 개미는 묵묵히 일했다. 정말 덥네. 개미도 더위는 느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곡식들이 가장 많이 익는 시기거든. 개미는 들판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곡식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작은 몸집에 비해 놀라운 힘으로 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곡식을 날랐다. 으쌰. 개미의 구호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작지만 의지가 강했다. 한편 매미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쿨쿨. 아, 시원해. 매미의 잠꼬대 소리는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가끔 개미를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쯧쯧. 저 개미는 정말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더운 날에 일을 하다니. 하지만 개미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개미의 곡간은 점점 풍성해졌다. 온갖 종류의 곡식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가득 쌓여 있었다. 와, 정말 많이 모았다. 개미는 뿌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성과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겨울을 걱정 없이 날 수 있겠어. 하지만 개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곡식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겨울나기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준비했다. 따뜻하게 지낼 솜이랑 털도 모아야지. 개미는 꼼꼼한 목소리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그리고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약초도 좀 준비해두고. 개미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다. 단순히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여치를 만났다. 개미야, 너 또 일하고 있구나? 여치의 목소리는 밝고 활발했다. 응, 안녕 여치야. 개미는 반갑게 인사했다.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오늘 개울가에서 수영하기로 했거든. 여치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다. 너도 같이 갈래? 정말 재밌을 텐데.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일이 있어서. 개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에이, 하루쯤 쉬어도 되잖아. 여치는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만 하면 재미없어.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재미있어. 개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즐거워. 여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이상한 개미네. 그럼 나는 놀러 갈게. 조심해서 다녀와. 개미는 따뜻한 목소리로 배웅했다. 여름의 끝자락이 되자 개미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보리, 밀, 콩, 옥수수 다 있네. 개미는 차근차근 목록을 확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솜과 털도 충분하고 약초도 준비됐고 개미의 곡간은 이제 겨울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했다. 완벽해. 이제 겨울이 와도 걱정 없어. 개미의 목소리는 성취감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온 것이다. 벌써 가을이야? 매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 매미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개미야, 가을이 왔어. 매미가 개미를 찾아왔다. 알고 있어. 이제 정말 겨울 준비를 마무리해야겠어. 개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너는 겨울 준비 어떻게 할 거야? 개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매미의 목소리는 급작스럽게 불안해졌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가을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나뭇잎들이 누렇게 변했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개미는 여전히 바쁘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혹시 빠뜨린 게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개미의 목소리는 신중하고 꼼꼼했다. 반면 매미와 여치, 그리고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다른 벌레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여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을 것도 없는데. 드디어 첫 서리가 내렸다. 진짜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개미는 따뜻한 굴 속에서 준비해둔 곡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내고 있었다. 아,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정말 좋다. 개미의 목소리는 만족스럽고 평화로웠다. 여름에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벌레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다. 덜덜덜. 너무 추워. 매미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배도 고프고. 어떻게 하지? 그때 매미가 개미의 집 앞에 찾아왔다. 개미야, 혹시 집에 있어? 매미의 목소리는 부끄럽고 간절했다. 매미야? 웬일이야? 개미는 반가운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밖이 춥잖아. 고마워. 매미는 고마운 목소리로 들어왔다. 개미의 집은 정말 따뜻했다. 와,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네. 매미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곡식이 이렇게 많아? 응, 여름 내내 모은 거야. 개미는 자랑스럽지만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도 배고프겠다. 같이 먹자. 정말? 고마워. 매미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웠다. 둘은 함께 따뜻한 곡식죽을 끓여 먹었다. 정말 맛있다. 매미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개미야, 미안해. 여름에 너를 놀렸던 게. 괜찮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개미는 너그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매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반성으로 가득했다. 나는 오늘만 생각했는데 너는 미래까지 생각했구나. 개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 깨달았다는 거야. 내년에는 너도 미리 준비하면 돼. 그래. 내년에는 나도 열심히 준비할게. 매미의 목소리는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했다. 그 겨울, 개미는 매미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다른 벌레들도 도와주었다. 여치, 배짱이, 심지어 개미를 놀렸던 벌레들까지 모두들 들어와. 추운데 밖에 있으면 안 돼. 개미의 목소리는 자비롭고 따뜻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년 여름에는 모두 함께 준비하는 거야. 물론이지. 당연해. 꼭 그럴게. 벌레들의 대답 소리는 진심과 감사로 가득했다. 그 겨울 내내 개미의 집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지냈다. 개미야, 정말 고마워. 벌레들은 매일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겨울을 났을까 싶어. 별 말씀을. 우리는 모두 이웃이잖아. 개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야. 봄이 다시 왔다. 긴 겨울을 함께 견딘 벌레들은 모두 개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 개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희망적이었다.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보자. 네. 이번에는 모든 벌레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매미도 나무에서 내려와 곡식 모으기를 도왔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매미의 목소리는 서툴지만 열정적이었다. 맞아. 잘하고 있어. 개미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치도 배짱이도 모두 함께 열심히 일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으쌰으쌰. 모두 화이팅. 벌레들의 구호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다. 여름이 오자 들판은 더욱 활기찼다. 모든 벌레들이 저마다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일했다. 개미, 이 곡식은 어디에 저장하면 좋을까? 매미가 성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습기가 적은 곳에 두는 게 좋아. 개미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 보관하면 오래 둘 수 있어. 벌레들은 개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개미는 정말 선생님 같아. 여치가 존경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니.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개미는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야. 너희들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해 가을, 모든 벌레들이 충분한 겨울 준비를 마쳤다.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니. 벌레들의 목소리는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겨울이 와도 걱정 없겠어.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든 벌레들이 각자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번 겨울은 정말 편안하네. 매미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웠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여치도 감탄하는 목소리로 동감했다. 벌레들은 모두 개미의 지혜에 감사했다. 하지만 개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개미의 목소리는 겸손하고 따뜻했다.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벌레들은
더욱 개미를 존경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개미의 지혜는 온 숲속에 퍼져나갔다. 다른 곳에 사는 벌레들도 개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정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가요? 어린 벌레들이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시련이 온다는 말이 있어. 개미는 지혜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미는 잠시 멈추고 의미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준비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야. 어린 벌레들의 눈이 반짝였다. 개미 아저씨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벌레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개미의 목소리는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개미가 살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따뜻했다. 그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편안히 났지.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개미처럼 해야 해요? 손자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의지로 가득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깊은 깨달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개미는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줬단다. 아, 그렇구나. 손자의 목소리는 깨달음으로 밝아졌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거야. 진짜 지혜는 나누어야 더 빛이 나는 법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갔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말이다. 제5장 거위와 황금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다. 아, 오늘도 빈손이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한숨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철수는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닭들 사이에 흰 거위 한 마리가 섞여 있었다. 이 거위는 어디서 온 걸까? 철수는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거위는 어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꽥꽥. 거위는 맑은 목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는 다른 닭들과는 달리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참 예쁘게 우네. 철수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며 거위를 살펴보았다. 누군가 잃어버린 거위인 것 같은데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주자. 철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자신이 어렵더라도 다른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같이 닭장을 확인하러 갔다. 어제 온 거위는 잘 있나? 그런데 거위 둥지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철수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설마 이게 알인가? 철수가 조심스럽게 집어든 것은 보통 거위알이 아니었다.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비한 알이었다. 이게 진짜 황금일까?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눈의 착각이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일단 마을에 가서 확인해보자.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황금알을 품에 안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의 대장간에 도착한 철수는 대장장이 아저씨를 찾았다. 아저씨, 이게 혹시 진짜 황금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철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다. 어디 보자. 대장장이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있었다. 이거 진짜 순금이네. 대장장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요? 철수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그럼 이런 순도 높은 황금은 처음 봐. 어디서 구했나? 그게 제 거위가 나왔어요. 철수는 쑥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위가 황금알을? 하하.
대장장이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황금알을 다시 보자 웃음이 멈췄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 이걸로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철수는 그날 황금알을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다. 평생 처음으로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찬 것이었다. 정말 꿈 같아. 철수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다. 이제 빚을 갚고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위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고마워, 거위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더 맛있는 먹이를 줄게. 편안한 집도 만들어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거위가 또 황금알을 낳은 것이다. 와, 정말 또 나왔어. 철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철수는 그날도 황금알을 팔아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거위는 매일 황금알을 낳았다. 한 달이 지나자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가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일 황금알 하나씩이면 1년에 365개. 엄청난 돈이야.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2달째, 철수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철수의 목소리는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철수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에 하나씩만. 좀 답답하네. 철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다. 혹시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달째, 철수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이웃집 김서방은 벌써 큰 사업을 시작했다던데. 철수의 목소리는 조바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도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해. 철수는 거위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철수의 목소리는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거위는 여전히 하루에 하나씩만 낳았다. 왜 하나밖에 안 낳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좋은 먹이를 줬는데. 4달째, 철수의 욕심은 더욱 커졌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부자가 되었는데 나만 이렇게 느리게. 철수의 목소리는 불만과 조급함으로 가득했다. 하루에 하나씩만 나다니. 너무 느려. 어느 날 철수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는 건 아닐까? 철수의 목소리는 위험한 욕망으로 떨렸다. 만약 그렇다면 한 번에 모든 황금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철수는 밤새도록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욕심이 그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었다. 그래, 틀림없어. 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거위 배 안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거야. 한 번에 다 꺼내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흥분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부엌칼을 들고 거위에게 다가갔다. 거위야,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욕심은 양심을 이기고 있었다. 꽤. 거위는 불안한 듯 울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한 번만 참아. 철수는 자신을 달래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모든 황금알을 얻을 수 있어. 철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거위 뱃속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황금알이 없었다. 또. 철수의 목소리는 당황과 절망으로 떨렸다. 황금알이 없어. 거위 뱃속은 다른 거위와 똑같았다. 황금알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철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죽은 거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안 돼.
안 돼. 철수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내가,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제야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거위를 죽여버린 것이다. 거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는 눈물과 후회로 떨렸다. 내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위는 죽었고 황금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철수가 모아둔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철수의 목소리는 막막함으로 가득했다. 거위만 있었다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철수는 매일 후회하며 지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거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후 철수는 다시 가난해졌다. 예전보다 더 심한 가난에 빠졌다. 하루에 황금알 하나씩만 나와도 얼마나 좋았을까? 철수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했다. 왜 그때 만족할 줄 몰랐을까? 마을 사람들도 철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저 사람 욕심이 과해서 복을 다 날렸다던데.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여버렸다니.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욕심이 과하면 가진 것도 다 잃는다더니 정말 그렇네. 철수는 이제 마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자책과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철수는 거위가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위야, 정말 미안해.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내가 준 선물에 감사할 줄 몰랐어. 더 많은 걸 원했지. 철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가득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철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위는 죽었고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철수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건데. 어느 날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철수를 찾아왔다. 아저씨, 거위와 황금알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 이야기 정말 신기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들려줄게. 하지만 이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교훈을 담고 있었다. 옛날에 정말 어리석은 농부가 하나 있었단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아저씨, 정말 후회되시죠? 한 아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정말 많이 후회해. 철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아이들이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걸. 철수의 목소리는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말이야. 아이들은 철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아저씨,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순수한 다짐으로 가득했다. 좋아. 하지만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함이 있었다. 항상 조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렴.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내 실수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작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철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곳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심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욕심은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든다.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다.
어느 날 늙은 철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어르신, 저도 요즘 욕심이 많아져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더 큰 걸 원하게 돼요. 철수는 젊은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젊은이, 나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철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가득했다. 욕심은 정말 무서운 괴물이야.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절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철수는 지혜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는 거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렴. 철수의 마지막 조언이 젊은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찾아왔다. 모두 욕심과 만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철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철수의 목소리는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가 됐어. 철수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욕심의 위험성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욕심에 빠지려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욕심은 독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부다. 철수의 교훈은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져 내려갔다.